안녕하세요. 소확행 박남기입니다. 어제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시간 하루 동안 장흥에서 서울 대모산까지, 대모산에 다시 광주, 이렇게 긴 맨발 소풍 여행을 집사람과 다녀왔습니다. 박동철 회장님도 만나뵙고 여러 수많은 처음 뵙는 회원분들도 만나뵙고 이런저런 즐거운 시간을 갖고 돌아왔습니다. 오늘 영상 오전에 찍어서 아까 점심 무렵 올렸었는데 진짜 오늘 올리기로 한 영상을 제가 못 올려가지고 지금 급히 처갓집 저쪽에 보이는 텃밭에 해가 떠가지고 제가 해에서는 영상을 못 찍고, 해에서는 텃밭에서는 영상을 못 찍고 한쪽에 장독이 있는 부분에 또 조그맣게 이렇게 황토나 뭐 여러 가지 마사토끼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접지가 잘 되는 공간입니다. 물을 뿌려 놓고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지금 찍을 영상의 주제는 신경정신질환 관련해서 제가 좀 제 20년 동안 제가 크고 작은 공황장애, 화병, 우울증이 동시에 온 적이 있었고요. 18, 9년 전에, 거의 18년 전이죠, 거의. 그리고 3년 반쯤, 재작년 맨발 걷기 만나기 전까지 한 3년 반 정도 강박증으로 고생했었던 그런 이야기, 그리고 극복기, 뭐 전문 용어, 뭐 심장이 허해서 어디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이런 이야기는 최대한 좀 자제를 하고 제가 어떻게 좋아졌는지 그런 걸 좀 쉽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공황장애나 이런 불안장애가 막 갑자기 막 극도로 불안이 심해지고 막 숨이 막히고 막 두근거려서 죽을 것 같고 어떤 신체 증상 보이고 막 식은땀도 나고 막 그래요. 저 같은 경우는 온몸에 막 기가 막혀가지고 몸이 옆으로 이렇게 좌우로 비틀기 1cm 비틀기 힘들었어요. 기가 막혀가지고 말 그대로 한의원 갔더니 기가 막혔다 그러더라고요. 가지고 온몸이 찢겨져 나가는 공포, 진짜 찢겨져 나가는 그런 근육의 움직임이 느껴졌어요. 막 몽둥이로 막 차라리 몇 대 맞는 것보다 더 힘들 정도로 그렇게 심한 그런 숨도 못 쉬어지고 막 화병이 목에 막 화병까지 와 뭐가 올 때 오르락내락하고 우울하고 막 그랬던 증상이 있었는데 하루도 여러 번만 반복되고 심하면 막 10분 20분도 막 그런 증상이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죠. 갑자기 어떤 장소에서 발생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사람이 미치는 거고, 우울증은 또 우울증 나름대로 힘드는 거고, 공황장애나 이런 우울증 같은 게 무서운 점이 뭐냐면 좀 몇 년 또 자기가 완치됐다 생각했는데 몇 년 있다가 다시 재발되시는 분들이 많아요. 술 같은 거 즐기시거나 커피 같은 거 많이 드셔가지고 휴식이 잘 안 되고 회복이 잘 안 돼서 그러신 분들 되게 많거든요. 스트레스가 심해지는 거죠. 결국은 모든 질병이 활성산소 뭐 이런 스트레스 이런 걸로 인해서 병들이 발생하는 건데 이거를 숙면을 통해서 없앤다거나 뭐 여러 가지 효율적인 음식을 섭취한다거나 뭐 맨발 걷기를 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없애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많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막 이런 공황장애 같은 경우는 한번 그런 죽을 것 같은 경험을 하신 분들은 또 나중에 올 것 같고 막 이런 여러 가지 막 그런 불안적인 그런 증상이 오기 전부터 막 미리 막 겁먹고 막 그런 증상이 올 것 같고 막 2중 3중으로 정말 힘들어요. 근데 그런 원인을 현대의학에서는 정확하게 무엇인지 아직 밝혀지지는 않았어요. 밝힌 사람이 솔직히 없다고 봐야 될까요? 생물학적인 원인에 의해서 이렇게 발생한다는 이론이 조금 많이 이렇게 현대의학에서는 통용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런 그죠, 양의학이요, 서양의학에서도 많이 도움을 좀 받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한의학에서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예전에 18년 그때쯤 전에 18, 9년 전에. 근데 그 양방에서는 공황, 발작 이런 환자한테서 불규칙하게 분비되는 뭐 노르에피네프린 뭐 이런 거 말도 힘들어요. 막 이런 게 신경 전달 물질 시스템의 이상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뭐 이렇게 말도 하고 막 그러는데 한의학에서는 뭐 심장의 기운이나 간의 기운 뭐 이런 걸 말씀들을 많이 하셔요. 그때 제가 봤었던 게 말 중에 인상 깊었던 게 심장의 기운이 허해지면 그게 공포심이 밀려오고 불안감이 생기고 막 죽을 것 같고
그런 걸 제가 인상 깊게 봤었어요 그때. 뭐 심허 막 그러죠. 심장, 심허, 심장이 허하다 말 그대로. 실제로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 담음 뭐 이런 말씀도 있고, 다물이죠 다물. 어떤 다물이 쌓이면 정상적인 순환이 이루어지지 않아 정신적인 문제가 발생한다, 이렇게 또 말씀하기도 하고, 한의학적에서 심장과 담이 허해질 경우 불안, 공포, 뭐 현대적인 의미의 공황장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유사한 증상 발생할 수 있다고. 제가 진짜 그랬어요. 한의학에서 이렇게 오장육부의 기운을 체크를 하는데, 어떤 거는 다 100이 기준이면 어떤 거는 막 120, 130도 나오고, 심장의 기운이 제가 50까지, 53인가? 거기까지 떨어졌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한의원 4대째 내려오는 그런 집안에 큰 한의원 원장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이러니 죽을 것 같고 무섭고 하지,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53이라는 수치가 굉장히 심하게 반토막이 난 거잖아요. 정상적인 기운이. 왜 헬스를 하고 뭐 몸은 나름 그때도 튼튼하고 우락부락 했는데 전혀 그런 게 도움이 안 됐던 거죠. 그래서 뭐 한약을 3달 4달인가 먹으면서 최대한 잠을 자려고 노력을 했고, 마음을 편하게 먹으려고 노력을 했었고, 좀 많이 그런 게 좀 도움이 됐어요 그 당시는. 그리고 마음이 편안해지는 그런 취미 생활을 저는 했었습니다. 이걸 꼭 다른 분한테 해라는 게 아니라, 저는 그 당시에는 그 열대어 같은 거 기르는 거 있죠. 토종 물고기나 조그만 어항이든, 뭐 저는 2m 넘는 어항도 있었어요. 큰 어항에다가 물고기들을 넣고, 이렇게 물고기들이 샥 이렇게 유영이라고 하죠. 유영, 단체로 유영하는 그런 모습도 보고, 군무처럼 이렇게 다 아름답게 움직이는 것도 보고 오면, 고요한 물을 바라보고 있으면 마음이 그렇게 편안해지고 스트레스성 지수가 조금 낮아진답니다. 실제로 저도 도움을 많이 받았고, 그쪽 열대어나 토종 물고기 기르시는 분들하고 교감을 나누면서 사실은 공황장애가 있다고 처음 만날 때부터 밝혔었고요. 그러니까 한약도 먹으면서 그런 취미생활도 하면서 저는 1년 반 안에 그 모든 걸 다 극복을 했어요. 근데 그로부터 한 17, 18년 지나고 나서 강박증이 생겼는데, 그게 더 무섭다고요 저는. 근데 그때의 경험으로 저는 또 뭐 심장이나 어디 기운이 안 좋아져서 또 뭐가 안 좋은가 하고 이제 한의학을 또 갔는데, 한의학에서 볼 때는 크게 이상 없고 그렇게 심하지도 않은데 강박증이 생긴 거예요. 제가 이건 또 다른 차원의 문제구나 생각을 하고, 이제 이래저래 막 찾고 막 살려고 발버둥 치다가 맨발 걷기를 알게 되었고, 또 맨발 걷기를 한참 지난 다음에 하면서 마음이 너무 편해지고 머리가 조절이 됐었죠. 머리가 조절이 되면서 점점 좋아지는데, 나머지 몇 프로 좀 안 좋아지는 부분이 좀 치유가 안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섭생, 아까 뭐 말씀드렸던, 아까 그 영상을 지워버렸나 제가, 건강한 섭생, 청국장 가루도 먹고, 솔직히 그 당시에는 청국장 가루를 안 먹고, 공복에 사과 먹으면 좋다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의사들이 제일 싫어하는 과일 뭐 그런 게 사과라, 매일 먹는 과일 사과 먹으면 병원 의사들이 싫어한다 그런 말 있잖아요. 그래서 공복에 사과를 껍질째 먹으면서, 처음엔 그렇게 먹으면서 있다가 한 달 좀 안 됐나? 제가 이제 업그레이드를 시켰어요. 블루베리 즙 진한 그 즙이 있어요. 블루베리 즙에다가 유산균을 먹고 나서 또 사과를 추가적으로 먹었죠. 그렇게 하니까 장이 많이 살아나더라고요. 그 제가 악연으로 만난 의사 때문에 4개월 이상 항생제 먹고 장이 다 망가져서, 결론은 장이 다 망가져서 뇌까지 그런 안 좋은 질환이 생기고 불안하고 막 무서운 생각을 하게 되고 막 그랬었던 건데, 건강한 섭생을 하면서 맨발 걷기를 하니까 98% 정도 엄청나게 빨리 좋아지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올해 한 1, 2년 지나니까 제가 지금은 거의 99.9% 그런 증상이 다 사라졌어요. 너무 행복합니다. 지금은 업그레이드를 시켜서 청국장 가루를 매일 먹습니다. 청국장 가루에 고초균이나 그런 좋은 균들이 많습니다. 그런 좋은 고초균, 그런 청국장 가루를 물에 타가지고 밥 숟가락 있죠? 한 스푼 정도 타가지고 저는 거기다가 유산균을 같이 먹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그러면 장이 굉장히 편안하고
어지간한 뭐 기름진 음식을 먹는다거나 뭐 여러 가지 좀 사회생활 하다 보면 회사 다니다 보면 건강한 섭생이 힘들잖아요. 회사에서 이런저런 음식 먹어도 장에 탈도 안 나고 뇌가 뭐 옛날처럼 불안하거나 강박증에 빠지나 이런 게 없더라고요. 지금 맨발 걷기는 접지를 매일 2시간 이상 꼬박꼬박 하고요. 출퇴근 하면서도 저는 합니다. 회사 다니면서도. 그렇기 때문에 맨발 걷기를 매일 꾸준히 하시면서 신경정신질환으로 힘드신 분들은 맨발 걷기를 하면서 조금 이왕이면 가능하시면 지압이 좀 잘 되는 나무 뿌리 같은데 그런데 이렇게 접지하면서 지압도 틈틈이 해주시고 자갈밭 같은 데도 많이 걸어주시고 이렇게 하시면 제 경우입니다. 효과를 빨리 보고 많이 봤어요. 그냥 마른 땅 같은 데는 좀 자중하시고 촉종한 흙이나 아니면 나무 아니면 강물 속 이런 데 많이 걸어주시고 건강한 섭생 그렇게 먹어주시고 하면 빨리 도움이 되더라고요. 또 제가 자세하게 이런저런 내용을 공유를 하면 참 좋은데 영상이 너무 길어지면 또 잘 안 보시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조금이라도 많은 분들이 보시게 하게끔 하는 게 저의 목적이기 때문에 일단 오늘은 대충 큰 틀에서만 또 말을 드려볼게요. 항상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영상을 찍으면서 아쉬워요. 이 시간이라는 게 너무 빨리빨리 지나가기 때문에 이런 말하는 자체도 좀 아쉽고 그렇습니다. 다음번에는 제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는 루틴이나 여러 가지 장에 좋고 머리에 좋은 그런 루틴도 하지만 멘탈적인 그리고 아침 하루의 시작을 여는 아침을 어떻게 여느냐에 따라 하루가 굉장히 크게 좌우되거든요. 그런 작은 부분 하나까지 좀 시간 걸리더라도 좀 자세하게 제 루틴 한번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마치면서 정리하자면 숙면을 푹 취하시고요. 숙면을 푹 취하시고 그게 힘드시면 이제 맨발 접지나 맨발 걷기를 조금 더 열심히 해보시고 그리고 바나나 같은 아까 말씀 안 드렸는데 바나나 같은 거 수면에 도움이 되는 뭐 대추차도 좋고요. 그런 음식도 드시고 아침에 일어나시면 고초균 같은 유익균이 많은 유익균들이 좋아하는 고초균 그런 풍부한 그런 청국장 가루 같은 것도 드셔주시고 유산균하고 같이 드셔주시면 참 좋고요. 섭생에 좀 신경 써주시면 더 좋습니다. 그리고 어떤 문제 점점 그 먹는 거 섭생을 신경 써주시면 스트레스에 대한 그런 저항력이나 어떤 현상에 대해 집착하는 게 점점 놓아지시거든요. 네, 그럴 때 다른 어떤 생각을 집착을 놓는 연습을 좀 더 하시면 더 도움이 돼요. 그렇게 함으로써 점점 불안장애나 우울증, 신경 정신 질환에서 좀 더 자유롭고 자유인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시간이 너무 짧고 아쉽기 때문에 다음에는 정말 무슨 책 읽는 듯이 아니면 제가 보드판에 글씨를 써가면서 좀 정리를 해가지고 알아먹기 쉽게 조금 최대한 더 노력을 해볼게요. 항상 부족한 영상입니다. 제가 올리면서도 죄송스럽고 좀 그럴 때가 많아요. 그렇지만 나름 도움 되시는 분들도 계시고 즐겁게 봐주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또 힘을 내서 올리기도 합니다. 예. 이상 시골 처갓집 장흥에서 텃밭 여기에서 접지를 해보면서 말씀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예, 다음번에 좀 더 노력을 해서 예, 영상을 찍어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